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왔던 6피트 거리두기를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접촉자 추적과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연방수사국 FBI 지부에 침입하려던 무장 괴한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사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디애나에서 한 주택이 폭발해 3명이 숨지고 39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디애나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정지 명령을 내린 여성 경관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어젯밤 뉴욕 브롱스에서 또 다른 보석상이 집단 강도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귀금속을 강탈당했습니다. 비싼 학자금에 대학 졸업장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미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그동안 권고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규제 조치가 없어집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DC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해왔던 6피트 거리두기를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DC는 또 접촉자 추적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정기적인 테스트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노출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격리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가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있기 위해 정기 테스트를 받도록 한 이른바 테스트 투 스테이 조치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한 사람은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를 쓰도록 한 기존 조치는 유지했습니다. CDC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으로 그동안 각 주와 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위험 등급이 입원 환자 수 감소에 따라 높음에서 중간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위험 등급은 지난달 중순 높음으로 격상된 지 한 달 만에 오늘 중간으로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 평균치가 인구 10만 명당 10명을 넘을 경우 높음으로 격상되는데 LA 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LA 카운티 보건국은 여전히 1일 확진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위생지침 준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연방수사국 FBI 지부 건물에 무장 괴한이 침입을 시도하며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LA 동쪽 아케디아의 주택가에서도 한 남성이 출동한 경찰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다쳤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15분경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FBI 지부 건물에 무장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검색대를 뚫고 들어가려다 알람이 울리자 요원을 향해 목공용 네일건과 반자동 소총을 들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괴한은 이후 FBI 요원이 대응에 나서자 건물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One of our troopers did spot the vehicle, attempted to initiate a traffic stop. This was at 9:37 this morning. Attempted to initiate a traffic stop with that vehicle and a pursuit ensued out of that. Throughout the pursuit, it continued northbound on 71. The suspect vehicle did fire shots during that pursuit. 용의자는 갓길에 차를 버리고 도주하면서 경찰과 교전을 이어갔고 오후까지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오하이오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후 4시 30분 교전 끝에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올해 42살의 리키 시퍼로 밝혀졌는데 지난해 의사당 점거 난동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이번 범행 동기로 추정됩니다. LA에서 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아케이디아의 한 주택가, 10여 대의 경찰차가 사방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경찰차와 LA 카운티 셰리프국, 완전 무장한 특수기동대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40분경 형제 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형제 중 한 명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총격으로 경관 한 명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고 집안에 있던 용의자의 엄마와 길가에 있던 한 남성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5시간의 긴 대치 끝에 밤 10시 45분경 경찰이 집 안으로 섬광 수류탄을 던지며 진압에 나섰고 결국 용의자가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용의자 역시 다리에 총상을 입었는데 경찰이 아닌 자신이 난사한 총격 파편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인디애나에서 한 주택이 폭발해 3명이 숨지고 39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디애나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정지 명령을 내린 여성 경관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인디애나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마을의 한 가운데에 주택이 사라지고 건물의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지역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한 주택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해 지역 주민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3명의 사망자 중 2명은 폭발이 발생한 주택에 있던 부부로 알려졌고 다른 1명은 인근 주택에 있던 20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폭발이 화재로 이어져 인근 주택 39채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운데 11채는 현재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지역 소방당국은 오늘까지 2차례에 걸쳐 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희생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류, 화기, 담배 등을 담당하는 ATF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의 리치몬드에서는 정지 명령을 내린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한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28살의 여성 경관 사라 버튼이 교통신호를 어긴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터사이클에서 내린 용의자는 경찰과 대화 도중 갑자기 총을 꺼내 경찰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We just know that she is in serious condition at an Ohio hospital right now.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 나섰으며 모터사이클을 버리고 도주하던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47살의 필립 리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마약과 관련된 사건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 브롱스의 보석상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10명의 강도가 업소를 침입해 순식간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경 뉴욕시 브롱스 이스트 포담로드에 소재한 레블 보석상에 10명의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은 총을 꺼내 보석 진열장들을 부수고 매장 직원 6명에게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용의자들은 약 8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고 그들이 남기고 간 가게의 흔적은 처참했습니다. 해당 지역 사업주들은 이러한 범죄들의 수위와 횟수가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이젠 두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라커스 보석상에서 4명의 강도가 단 20초 만에 215만 달러 이상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가게로 접근하는 한 남성이 밖에서 내부를 살피더니 출입문을 열어놓습니다. 잠시 후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복장을 입은 남성 3명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3명 중 1명은 가게 직원을 위협하고 다른 1명은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부숩니다. 가방을 들고 들어온 또 다른 강도는 다른 범인들과 함께 보석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경 라코스 주얼리에 들이닥친 4인조 강도의 범행 영상을 공개하고 3,500달러 현상금이 걸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선 사건의 보석상 직원들은 모두 경상을 입고 치료 후 무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지역에서 일주일 안에 총 약 300만 달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뉴욕 경찰은 용의자의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두 사건 간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동차 촉매 변환기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변환기를 훔치려던 도둑이 차 주인에게 몽둥이로 얻어맞고 도주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댈러스의 한 주택가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나 차량 아래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촉매 변환기를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집안에서 CCTV를 지켜보던 차 주인이 달려나와 당장 떠나라며 절도범에게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차량 아래 갇혀 꼼짝없이 얻어맞던 절도범은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간신히 빠져나와 도망갑니다. 촉매 변환기에는 백금 같은 비싼 금속이 들어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LA 지역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이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달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건 거의 2년 만인데요. 물가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는 관측과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인 6월과 비교해 0.5%가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전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9%가 떨어진 덕이 컸습니다. 1년 전 대비로는 9.8%가 올랐는데 여전히 높지만 6월의 11.3%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크게 둔화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가 하락세로 가면 일단 소비자 물가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일러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영향이 큰데 유가가 지정학적 변수로 언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입니다. It's not going to be a straight line, I'm sure. There's going to be ups and downs and all arounds, and there's going to be disappointments. But I do think we're going to feel a lot better about inflation, a year from now. 공격적 긴축과 관련한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고 시카고 연은 총재도 물가 상승률을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올해, 내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e were behind the curve, so we just needed to raise rates very quickly and good too. So I think we're well positioned now for a couple of different turns of the data over the next few months, and so we'll be paying attention.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올라버린 물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지금 고점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5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유가 정보업체인 OEPIS에 따르면 어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99를 나타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기록한 갤런당 $5.02에서 21% 하락한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 아래로 떨어졌으며 정유업체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남부 지역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평균 휘발유 가격은 아직도 갤런당 $5 이상이며 뉴욕은 갤런당 $4.40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 미국 연료 수요는 7월 첫째 주보다 3% 감소했습니다. 미 자동차협회 조사에서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 전쟁으로 연료 가격 급등과 미국 내 연료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휘발유 가격이 치솟았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면서 휘발유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비싼 학자금에 대학 졸업장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미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사나 국립교육통계센터 집계 결과 지난 2020년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곧바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63%였습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올 봄학기 대학 등록자 수가 지난해보다 약 10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싼 등록금 등에 대한 회의감이 젊은 층에게 확산하면서 당분간은 이 같은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학 등록금은 연간 7%씩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은 지난 5일 험볼트 카운티 윌로우 크릭 지역에서 낙뢰로 시작된 산불로 1,781에이커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소용돌이가 발생하면서 지면에선 거대한 불기둥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소방 헬기가 하늘에서 연신 물을 쏟아붓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계속 확산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 북부 고먼 지역에서도 어제 산불이 발생해 150에이커가 전소됐는데 험난한 지형 때문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산불로 138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와 운영을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미 국무부가 부적절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제한적 방어 역량으로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On THAAD,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s. Criticism or pressure on the ROK to abandon its self-defense is inappropriate. 이어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간 결정으로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드 문제를 두고 중국이 3불 1한을 거듭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은 만큼 이를 반대하거나 한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 들어 핵실험 관련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 대응은 물론 장기적, 단기적 군사적 대비 태세의 조정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인정 3개월 만에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유입 원인을 대북 전단 탓으로 돌렸는데요. 김여정이 나서 강력한 대남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5월 12일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한 지 91일 만입니다. 전염병 확산 사태를 이처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방역 안전을 회복하여 전국을 또다시 깨끗한 비루스 청결지대로 만든 것은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북한은 비상방역전 승리를 선포하며 정상 방역 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췄습니다. 신규 발열자 수가 최근 10여일 동안 0명으로 발표돼 종식 선언은 예견됐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위기 대처 능력을 최대한 부각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업적을 칭송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감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김정은이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됐다 회복했을 가능성, 감염된 적은 없지만 애민 정신을 부각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란 해석이 함께 나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코로나 유입의 원인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김여정은 남한을 괴뢰 정권, 원수, 불변의 주적으로 부르며 강력한 보복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훈련과 조준 사격을 하는 행위, 여러 가지가 굉장히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 훈련과 이게 겹치게 되면은 더 이제 수위가 높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통일부는 북한이 매우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20대 남성이 주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요. 흙탕물이 차오른 반지하 주택 창문을 주민들이 다급히 열려 합니다. 거센 빗줄기 속 반지하에 갇힌 20대 남성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요, 창문. 소화기까지 동원해 창문을 깨보려 하지만 수압 탓에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암담한 상황에서도 일단 갇힌 사람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조금만 더 튀어. 침착해. 침착하고 있어. 영겁처럼 느껴진 3분. 멈추지 않는 구출 시도 끝에 마침내 유리창이 깨집니다. 갇혔던 주민이 지상으로 올라와 이웃들 품에 안깁니다. 300mm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8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바로 인근 동네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웃들의 간절함으로 한 명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손잡아 하면서 손을 잡고 그냥 잡아 당겼어요. 당겨가지고 했는데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유리가 파편이 다 쏠려 들어갔거든요, 안으로. 이런 기적은 그날 곳곳에서 이어졌단 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장이 있잖아. 그걸로 이거 떼고 둘이 구조하고 여기는 아가씨 구조하고 그 사람들 아니면 여기 우리 죽었어요. 절망 속으로 가라앉던 생명에게 이웃들이 내민 동아줄. 그래도 살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